오늘 공개될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전략적 상식을 뒤엎을 겁니다. 나토 고위 전략 고문의 이 한마디에 회의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프로젝터에 나타난 기밀 문서들에 러시아 정보기관의 표정이 굳어졌고 미국 대표단은 서둘러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단 하나, 세계가 지금까지 완전히 오판해온 한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속았습니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충격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에 등장한 그 국기를 보고 나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이 전략의 새 역사를 쓴 순간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실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UN 뉴욕본부 안보특별 세미나장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핵 중견국의 전략적 자율성이었죠. 세계 각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인데 공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특히 앞줄에 앉은 한국 대표단의 뒷모습이 유독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고 각국 전문가들의 발언이 이어지던 중 갑자기 손을 든 일본 게이오대 이마이 나오키 교수가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마이 교수는 동북아 안보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그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회의장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이 교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덕분에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솔직히 미국의 보호 없이는 48시간도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등이 더욱 꼿꼿해졌고 주변의 유럽 인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는 빠르게 메모를 하며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평가는 외교적 격이 있는 유엔 회의장에서 일이었으니까요. 이마이 교수는 손짓을 하며 계속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한국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미국의 군사력 덕분입니다. 그들의 자체 방위력은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회의장 앞쪽에서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의자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정보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러시아 관찰단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중국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발언은 명백히 도발적이었어요. 저는 한국 대표단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이 침묵이 오히려 더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다음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나토 전략 고문이신 마르첼라 브젠스카 박사님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마르첼라가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그녀가 프로젝터를 조작하자 스크린에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세계는 지금도 한국을 오판하고 있다. 이 제목이 뜨는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일순간 변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어깨가 미세하게 풀어지는 게 보였어요. 나는 불현듯 이게 미리 준비된 각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마르첼라의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어요. 이마이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르첼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공개할 자료는 교수님과 이 자리에 많은 분들께 상당한 충격을 줄 수도 있겠네요. 회의장이 다시 물결치듯 술렁였습니다. 저는 펜을 꽉 쥐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마르첼라의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가기를 기다리며 저는 긴장된 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일본 대표단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러시아 관찰단은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고 중국 대표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한국 대표단만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 것처럼요. 마르첼라는 다음 슬라이드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이마이 교수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한국 대표단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르첼라의 두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 유출 문서라는 제목 아래 키릴 문자로 된 문서가 보였어요. 회의장 내 통역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유출된 평가 보고서입니다. 마르첼라가 말했어요. 내용의 요지는 대한민국은 결정만 내려진다면 7일 내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평가군요. 회의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러시아 관찰단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재빨리 메모를 하면서도 이 정보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7일이라니요.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죠. 하지만 핵무기는 한국의 주된 억제력이 아닙니다. 마르첼라가 계속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FA-50 전투기가
야간 훈련 중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뒤로 K9 자주포가 실사격하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이건 수출용으로 알려진 스펙이 아닙니다. 마르첼라가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자국의 무기 성능을 축소해서 알려왔어요. 실제 성능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 앞에서 한국의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정보가 지금까지 비밀로 유지될 수 있었는지 의아했습니다. 마르첼라가 청중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억제력입니다. 그들은 가진 힘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전략적 침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놀라운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 자립도, 핵심 기술 보유 현황, 그리고 군사 장비의 국산화율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치들은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보다 높았습니다. 한국은 군사 기술 개발에 있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마르첼라가 설명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 대부분이 민간 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죠. 삼성이나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평상시에는 민간 제품을 만들지만 유사시에는 군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본 대표단 쪽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이마이 교수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뭔가 메모를 하다가 펜을 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러시아 관찰단의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 문서는 검증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르첼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많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한국군의 대응 시간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군의 초기 대응 시간은 나토 표준보다 30%요. 한국은 언제나 전시 상황에 준하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왔습니다. 마르첼라가 설명했어요. 이는 단순히 북한 때문만이 아닙니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한 역사적 교훈이 체화된 결과이기도 하죠. 저는 한국 대표단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침착하게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은 무능이나 의존성의 침묵이 아니라 자신감과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침묵이었습니다. 마르첼라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이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탐지 시스템의 실제 범위입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2배 넓습니다. 회의장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국 정보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은 이제 메모를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정보를 숨겨왔을까요? 마르첼라가 질문을 던졌어요. 단순히 북한을 속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더 큰 전략적 계산입니다. 과시하지 않는 힘은 때로 더 강력한 억제력이 됩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힘은 과시하는 데 있지 않다는 오래된 지혜가 떠올랐어. 한국은 그것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마르첼라가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군사력은 무기 체계에만 있지 않습니다. 마르첼라의 다음 슬라이드에는 FA-50 경공격기의 상세 성능표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공식 사양서와 달랐어요. 레이더 탐지 범위, 무장 적재량, 전투 반경 모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공군이 분석한 FA-50의 실전 성능입니다. 마르첼라가 설명했어요. 수출용으로 알려진 스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저는 숨죽여 슬라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FA-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완전한 전투기였습니다. 수출 버전과 내수용 버전의 성능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한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마르첼라가 계속했죠. 그들은 의도적으로 무기의 최대 성능을 축소해 알려왔어요. 이건 가성비 전략이 아닙니다. 전술비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화면이 전환되어 K2 전차의 기동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험준한 지형을 높은 속도로 주행하는 모습이었어요. 뒤이어 K9 자주포의 3분 재포격 시연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포탄을 발사하고 위치를 바꾸어 다시 발사하기까지 단 3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이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마르첼라가 강조했어요. 적군이 반격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 내 전문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무기 체계는 싸구려 복제품이 아니라 고도로 최적화된 전술 무기였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출용 무기와 실제 한국군이 사용하는 무기의 성능 비교표였어요. 차이는 평균 40 달했습니다. 이 격차는 의도적입니다. 마르첼라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자국의 방위력을 과소평가받는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적들이 그들을 얕보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 대표단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미세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전략이었습니다. 마르첼라가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K방산 무기들의 실전 배치 현황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비밀 프로젝트들이었어요. 이 무기 체계들은 모두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마르첼라가 말했어요. 개별 무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개별 무기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합하는 시스템에 있었던 거죠. 마치 태권도가 개별 기술보다 그것들을 연결하는 흐름에 강점이 있는 것처럼요. 화면에는 이제 한국군의 실제 훈련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한국형 다연장 로켓포가 협공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조화로운 움직임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 같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마르첼라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단순히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자체적인 방위 체계를 가진 강력한 군사 국가입니다. 이마이 교수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긴장되어 가는 것이 보였어요. 방금 전에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르첼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장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다음 단계라니요? 저는 펜을 꽉 쥐고 다음 슬라이드를 기다렸어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공개되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르첼라가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 체계를 공개하겠습니다. 마르첼라의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킹 스파이더 AI 통합 시스템이라는 제목 아래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가 펼쳐졌어요. 회의장 내 전문가들이 일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가장 진보된 군사 기술입니다. 마르첼라가 말했어요. 킹 스파이더는 인공지능 기반 전장 통합 시스템으로 놀랍게도 전장 상황 예측률이 7%에 달합니다. 78%라는 수치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나토의 유사 시스템 예측률이 65%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성능이었죠. 저는 재빨리 메모를 했지만 손이 약간 떨렸어요. 이런 기술이 실존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르첼라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수백 대의 소형 드론이 벌떼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특이한 점은 드론들이 서로 통신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완벽하게 조화로운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중앙 통제 없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르첼라가 설명했어요.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사전 프로그래밍된 AI가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임무를 완수합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전략적 혁명이었어요. 전통적인 전자전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야간 침투 훈련 중인 한국 특전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 같았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미국 특전사와의 침투 시간 비교가 있었는데 한국 특전사가 15% 빨랐어요. 킹 스파이더 시스템은 단순한 지휘 통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마르첼라가 강조했어요. 이것은 모든 전장 요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신경망입니다. 병사, 장비, 무기 시스템이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의식처럼 작동하죠. 회의장 내 전문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미국 정보 관계자는 이제 무언가를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관찰단은 서로 의논하느라 바빴고 중국 대표는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AI 시스템의 가장 놀라운 점은 학습 속도입니다. 마르첼라가 계속했어요. 킹 스파이더는 실전과 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적의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스스로 개발하죠. 화면에는 이제 킹 스파이더 시스템의 학습 곡선이 보였습니다. 초기 버전부터 현재까지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된 그래프였어요. 특히 최근 2년간의 발전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르첼라가 말했어요. 그들은 이 민간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과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잠재적 방위 산업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역량이 이렇게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통찰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킹 스파이더 시스템의 실제 작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가상의 적군이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주목할 점은 시스템의 비대칭 대응 능력입니다. 마르첼라가 설명했어요.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의 약점을 정확히 찾아내 타격합니다. 영상 속에서 한국군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적군의 핵심 시설과 지휘부를 정확히 타격해 전체 시스템을 무력화했습니다. 그 효율성은 경이로웠어요.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억제력입니다. 마르첼라가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이죠.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데 집중해왔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적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마르첼라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킹스파이더 시스템도 한국 국방 전략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그들의 다른 전략적 자산과 어떻게 결합되는지입니다. 마르첼라의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SL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의 도식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는 충격적인 수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밀도 1에서 2m,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핵과 유사한 전략적 억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르첼라가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중 정밀 타격 전략입니다. 저는 도식도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체계는 단순한 대량 살상이 아닌 초정밀 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이는 전통적인 핵 억제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핵무기는 광범위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전략은 다릅니다. 마르첼라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적의 신경계를 정확히 타격합니다. 지휘부, 통신시설, 전력망, 그리고 핵심 군사시설을 동시에 무력화하는 것이죠. 화면에는 전략 마비 작전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공격, 전기시설 타격, 통신망 교란, 그리고 지휘부 타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 작전이었어요. 이 작전은 적국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마르첼라가 강조했어요. 핵무기처럼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무력화합니다. 결과적으로 적은 반격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회의장 내 전문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사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핵 없이도 핵과 유사한 억제력을 갖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 것입니다. 한국은 단 한 발로 끝내는 국가가 아닙니다. 마르첼라가 천천히 말했어요. 동시에 모든 걸 멈추는 나라죠. 이 말에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곱씹었어요. 핵무기는 한 번의 타격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만 한국의 전략은 적의 모든 시스템을 동시에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교하고 어쩌면 더 효과적인 접근법이었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사이버 전력에 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예하사이버사령부의 규모와 능력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였어요. 사이버 전력은 한국의 비대칭 전력 중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입니다. 마르첼라가 설명했어요. 특히 북한과 같은 고립된 체제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과 지휘 체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및 미사일 전력으로 타격 가능한 지점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거의 모든 핵심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이 지난 70년간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마르첼라가 말했어요. 단순히 미국의 해구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체적인 억제력을 갖추고 있었죠.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세계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요. 마르첼라가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과 북한 잠수함 추적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북한 잠수함의 90% 이상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은 북한의 SLBM 위협을 사실상 무력화합니다. 마르첼라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잠수함을 발사 위치로 이동시키기도 전에 탐지됩니다. 회의장 내 전문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균형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국의 억제력은 지금까지 세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마르첼라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밀 타격 무기의 실제 사거리를 보여주었어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30% 이상 넓었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주변국의 주요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범위였죠. 한국의 억제 전략은 단순히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첼라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어떤 잠재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말에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이마이 교수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어요. 마르첼라가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진정한 힘은 무기 체계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회 구조 자체가 하나의 군사적 자산입니다. 마르첼라의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민방위 훈련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대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는 대학생들이 전술을 토론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독특한 나라입니다. 마르첼라가 말했어요. 그들에게 전시 상황은 가정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모든 성인 남성이 군 복무를 마친 나라, 총 쏠 줄 아는 대학생이 인구의 절반인 나라를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하나의 예비군 같은 존재라는 것이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사회적 구조를 가진 국가는 없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문화입니다. 마르첼라가 계속했어요.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군 복무는 모든 남성의 공통된 경험이죠. 화면에는 이제 서울 지하의 벙커 시설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완전한 지하 도시와 같았어요. 상점, 병원, 심지어 카페까지 갖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평온하게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것은 위기 상황 시뮬레이션 중 촬영된 영상입니다. 마르첼라가 설명했어요. 주목할 점은 시민들의 태도입니다. 공포나 혼란이 없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일상을 유지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위기는 극복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조건인 것 같았어요. 한국인은 위기 속에서 일상을 훈련합니다. 마르첼라의 말이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정신적 억제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놀라운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예비군 규모는 약 300만 명, 전시 동원 가능 인력은 2천만 명에 달했어요. 이는 북한군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단순한 숫자만이 아닙니다. 마르첼라가 강조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질입니다. 한국의 예비군은 첨단 장비 운용이 가능한 고학력자들입니다.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의사, 과학자들이 전시에는 전투원이 됩니다. 회의장 내 전문가들이 이 자료를 검토하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군사력 평가 방식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요소였어요. 화면에는 이제 한국의 대학생들이 군사 전략 게임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실제 전장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전술을 토론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위기 상황에서의 사고력을 키웁니다. 마르첼라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문제 해결과 팀워크를 훈련합니다. 이것이 전시의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혁신, 그리고 공동체적 협력이 한국의 DNA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영상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형 쇼핑몰이 단 15분 만에 야전 병원으로 전환되는 훈련 장면이었어요. 민간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마르첼라가 말했어요. 민간 시설의 군사적 전환은 한국 방위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화면에는 이제 한국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무기입니다. 마르첼라가 강조했어요. 고도로 훈련된 인적 자원입니다. 이 학생들은 평시에는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소에서 일하지만 유사시에는 최고의 전투원이 됩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국력은 첨단 무기가 아니라 사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수가 아니라 그들의 질과 정신에 있었죠. 마르첼라가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치로는 측정할 수 없는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마르첼라의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수치는 2%였어요. 그러나 그 옆에는 충격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실제 투입 능력 4.5%. 한국의 국방비는 단순히 표면적인 숫자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마르첼라가 설명했어요. 그들의 방위산업은 민간 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은 평시에는 민간 제품을 생산하지만 그들의 기술과 생산 라인은 언제든 군수품 생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사실상 잠재적 군수 기업이었던 것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조선, 자동차 기술이 모두 군사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러시아 정보 문서에서 인용된 빙산 이론 도식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군사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분석이었어요. 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적 군사 역량은 공식 수치의 약 2배에 달합니다. 마르첼라가 말했어요. 특히 기술 집약적 분야에서 그 격차가 두드러집니다. 화면에는 이제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특허 출원수, 연구개발 투자,
과학자 및 엔지니어 수 등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국방력입니다. 마르첼라가 강조했어요. 물리적인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술력과 인적 자원입니다. 저는 이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전통적인 군사력 평가는 현존하는 무기의 수와 성능에 초점을 맞추지만 한국의 경우 그 잠재력이 더 중요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에 관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위기 회복력은 군사적 억제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마르첼라가 설명했어요. 적의 공격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한국은 이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회의장 내 전문가들이 이 자료를 검토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군사력 분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각이었어요. 마르첼라는 이제 일본 교수 이마이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건 수면 위였습니다. 진짜 한국은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에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마이 교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더 이상 처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군사 전략에 관한 심층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비대칭 억제력이라는 개념이었어요. 한국은 주변의 강대국들과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면서도 자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발전시켜왔습니다. 마르첼라가 설명했어요. 이것은 약자의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의 전략이죠.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온 나라였어요. 그 과정에서 그들은 특별한 지혜를 발전시켜왔던 것입니다. 마르첼라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모델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마르첼라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Strategic Base Non-Nuclear Deterrence Model라는 제목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그 아래에는 한국의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것은 단순한 국가 분석이 아닙니다. 마르첼라가 강조했어요.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억제 모델입니다. 핵 없이도 전략적 억제력을 갖출 수 있다는 증거죠.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순간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마르첼라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들은 핵무기 없이도 전략적 억제력을 갖추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첨단 기술, 효율적인 군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전 사회적 위기 대응 능력이 그 핵심입니다. 화면에는 이제 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어요. 7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마르첼라가 말했어요. 오늘날 그들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우리가 보았듯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 야수의 탄생입니다. 전략적 야수라는 표현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군사 용어로는 흔치 않은 표현이었지만 그 의미는 강렬했어요.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그들이 보여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마르첼라가 계속했어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해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략적 기습의 기회를 유지해왔죠. 저는 이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전략적 모호성이었던 것이에요. 적이 정확히 어디를 타격해야 할지, 얼마만큼의 힘으로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한국군의 통합훈련 장면이었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조화로운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 같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미래입니다. 마르첼라가 말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지역 강국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전략적 중핵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전략적 중핵국이라는 표현은 세계 질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를 의미했어요. 한국에 대한 이런 평가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일본 교수 이마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조용했던 이유가 이제야 보이네요. 저는 한국을 오판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오판했죠. 이 말에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마이 교수의 인정은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세계의 인식이 변화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엔 의장단의 대표가 일어나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역 강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략적 중핵국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르첼라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국기였어요. 태극 문양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강국입니다. 마르첼라가 말했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평화를 사랑하지만 전쟁에 대비된, 핵 없이도 억제력을 갖춘 전략적 야수입니다. 회의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 긴장감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숙고의 공기가 감돌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격한 것들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오늘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전략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대한민국 국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극 문양이 상징하는 음과 양의 조화, 끊임없는 변화와 균형이 한국의 국가 전략 그 자체였던 것 같았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숨겨진 강국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